뭐 시장은 제가 조금 이렇게 방송을 한 2주 정도 안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0.02% 그러니까 약간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지금 지수가 약간 밀려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횡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횡보도 뭐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쭉쭉쭉 가는 횡보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살짝 밑으로 처지는 그런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 기관이 요즘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매수라는 그런 부분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뭐 외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만한 뭐 수급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횡보하고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내려가기에는 뭐 악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폭락이 나오기도 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그냥 간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과 뭐 주춤한 건 맞는데 그래도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간다면은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신흥국에서요. 뭐 우리나라도 점점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뉴스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한 사람당 이자 부담이 점점 몇십만 원씩 자꾸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역시나 부동산 문제가 금리랑은 완전 직결타로 연결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새로 입주될 그러니까 신규로 입주할 그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 누가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전 세계에서 최악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전세자금 대출도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팔아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이자까지 굉장히 비싸게 부담을 하는 것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분양가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자마자 하한가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이 된다면은 역시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게 될 거고 건설사들도 지금은 그러면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아서 흑자 부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내년에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건설주는 제가 자꾸 피해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건설주를 우리가 지금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하면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 튼튼한 재무제표가 조금 탄탄한 그런 건설주들을 약간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어가지고 매수 기회가 돼서 싸게 내려와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싸게 내려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서 들고 있는 내 계좌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사실 건설주를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인 거고요.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나 금융주도 같이 한번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도 역시나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연체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카드 할부 돌려막기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역시나 은행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융주랑 건설주가 무너지게 되면요. 증시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뭐 터질 듯 한데 안 터지고 있고 위험한 거 알고 있고 우려감도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약간 고요한 것이 폭풍 전야의 느낌. 딱 폭풍 치기 전날 보면은 상당히 고요하고 바람도 한 개 안 불거든요. 딱
그런 느낌에 지금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역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악재가 뭔지는 우리는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악재가 나오고 나서야 이런 악재가 나왔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악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약간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매매를 해오면서 시장을 분석해 오다 보면 생기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악재라든지 안 좋은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차트로 딱 따져본다면은 2450포인트,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쌍봉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사실 저는 횡보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하락이라고 할 만한 어떤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락의 폭에 따라 가지고 매수를 빨리 해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단계가 되겠죠. 물론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제 촉이 틀려서 그냥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결국 상승세가 바로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나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이후에 추가 하락이 아주 깊게 크게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요. 그 다음 하락은 저는 1500은 무조건 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떨어지는 엄청 큰 하락폭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나마 하락폭은 조금 뒤에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뺀다면 오히려 좋은 거고 빼지 않는다면은 뒤에 떨어질 하락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내년 말이나 내년 중순쯤에 이렇게 아마 피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가지고 싸우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증시가 빠져내려간 것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올라왔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금리 인상과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품이 빠져내려갔던 것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좀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하락은 길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짧고 굵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낙폭이 꽤 큰 하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기 침체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들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요.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하락이 다 나왔으니까는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 외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바닥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 반등 때 우리가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내년은요, 이제 2024년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2023년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존버하면 이긴다, 뭐 가지고 가면 된다, 장기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커뮤니티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 되면 여러분들 종목은요. 무상 감자 또는 유상 증자 등 뭔가 재무제표를 건드리는 어떤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이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박살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로 가져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기업을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탈출 방법과 여러분들의 손실률은 각각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박살난 데서 또 20~30%가 또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이제 2월 되면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요. 그 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늪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재무가 영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시 빨리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종목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저와 함께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